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동 청소년을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사회선교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혼란한 우리나라 정세와 심각한 기후위기 등 사회 문제에 대해 조명하고 교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3대 교단 총회장이 함께 탄자니아 비전 트립을 진행했습니다. 현지 교회와 대학교, 방송국 등을 방문하며 아프리카 선교 중심지로서 탄자니아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영케어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족을 돌봐야 하는 미래 세대 영케어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돌봄 대상 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뜻하는 가족 돌봄 아동, 청년, 일명 영케어러라고도 불립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 대상이 증가해 가족 돌봄 문제가 심화한 상황. 영케어러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에 학업이나 진로에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혼자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상황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지원책을 고민하고자 NGO, 학계, 정부 관계자, 가족 돌봄 청소년까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복지국가연구센터,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주최한 포럼입니다. 이날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월드비전 돌봄 청소년 통합지원사업 대상자 가운데 1,117명을 조사한 결과 35%가 돌봄 부담으로 학교에 조퇴나 결석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32%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영케어러 공적 지원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각자의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와 체계적 발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가족 돌봄 청소년의 용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제도 신청과 활용의 용이성도 알려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까다롭게 정의하기보다는 조금 더 열려서 정의하고 그리고 재량을 좀 주면서 이런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지난해 2,500여 명의 돌봄 청소년을 발굴, 지원한 바 있는 월드비전 측은 영케어러를 위한 우리 사회 전방위적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똑같은 교육의 기회와 삶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잘 도와주고 또 우리나라 귀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3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영케어러 지원 확대와 사회적 관심 확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일상에서도 신앙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사회선교 정책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기후위기 등 대사회적 쟁점들을 교회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가영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혼란한 우리나라 정치 상황, 심각한 기후위기 등 사회 문제에 대해 교회가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해양 쓰레기 줍기,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농업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선교사 9명을 파송한 기장총회는 1971년부터 사회선언 지침을 채택해 매년 사회선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회선교 정책협의회는 우리 기장교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선교의 과제이고 이것을 얼마큼 잘하느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를 주제로 평화, 기후정의 등 분야별 발제와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탄핵 이후 한반도 정세를 발표하며 정치적 진영을 떠나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퓰리즘, 과잉민주주의 또는 진영의 수장을 따라가는 무당을 따라가는 그게 과잉민주주의와 과소민주주의 완전히 만나는데 이것이 깨지는 시작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밑으로 들어갈 때 자유로운 주체가 된다는 것인데, 이날 사회선교정책협의회에서는 미국 연방하원에 제출된 한반도 평화법안과 기후위기 등 교회의 역할을 제안하며 사회선교기관 또는 활동가들과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CTS 기독교TV 공동대표이사가 탄자니아 비전 트립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대표들이 아프리카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지도자들이 탄자니아를 찾았습니다. 지난 27일부터 9박 10일 동안 진행한 CTS 기독교TV 공동대표이사 탄자니아 비전 트립. 순수 복음방송 CTS는 한국교회 3대 교단 총회장을 공동대표이사로 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김종혁 목사, 애장통합 김영걸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이 함께했습니다. 직전 감독회장인 이철 목사와 CTS 감경철 회장도 비전 트립에 동행했습니다. 한방단은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 선교계 역할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세계의 최빈 지역이자 복음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는 아프리카 선교 현장을 탐방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교단의 교단장님들이 멀리 아프리카까지 오신 이 사건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게 맡겨주신 아프리카 선교 비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요. 최근 아프리카 선교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탄자니아.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로 지리적으로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해 선교 허브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탐방단은 열흘 일정 동안 탄자니아 곳곳에 있는 한국 기독교 발자취를 살피며 우리나라와 아프리카를 잇는 허브로서 탄자니아 선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했습니다. 1세대 한인 선교사 교회를 방문해 현지 기독교 공동체를 체험하고 한인 선교사 간담회를 열어 사역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교 UAUT와 CTS 탄자니아 아루샤 지부를 방문해 현지 교육 선교와 미디어 선교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3대 교단 총회장은 탄자니아를 향한 선교 비전이 140년 전 한국에 복음을 전한 해외 선교사들의 초심을 한국교회가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선교 140주년 핵심 과제로 한국교회 연합을 꼽으며 이번 비전 트립이 연합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두 가지를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연합입니다. 감리교와 장로교가 한 배를 타고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기독교의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초심입니다. 그 당시 태평양을 건너왔을 때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건 겁니다. 이 복음의 열정과 꿈,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 선교는 그 안면 선교,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만 해요.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거리가 멀게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40주년 되는 올해는 그동안 타성에 젖었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이제는 변화와 일치로 또 이렇게 나아가면서 탄자니아 비전 트립 참가자들은 현지 탐방 이후 140주년 한국 선교 비전과 교단 연합 정신을 주제로 특별대담 한국교회를 논하다 탄자니아 특집편을 촬영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 주요 내용은 다큐멘터리로 방영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CTS 기독교TV가 2025 부활절 퍼레이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CTS 최현탁 사장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조형재 총감독 등 감독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기획 아카데미 기록 영상을 시청하고 앞으로의 제출 과제와 활동을 안내하며 그룹별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2025 부활절 퍼레이드 서포터즈는 오는 5월 15일까지 상설부스 시민 참여 이벤트와 국내외 관광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는 한편 SNS와 쇼폼 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인공지능 시대의 다음 세대 사역 전략을 주제로 다음 세대 사역자 원데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독놀이연구소 노승주 소장이 놀이를 통한 다음 세대 사역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또한 스파크 AI 교육연구소 마상욱 목사와 다음 세대 코칭센터 전경호 목사가 AI와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다음 세대 사역 전략,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영적 성장과 공동체 강화를 주제로 각각 강의했습니다. 이어 유치, 어린이, 청소년 분과별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세대를 주님의 세대로 키워서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인데 가장 필요한 것이 사역자들의 사역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잘 준비되어지면 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는 오는 14일 청주 서문교회에서 두 번째 다음 세대 사역자 원데이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다구판 임마누엘 교회의 설립 10주년 감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다구판 임마누엘 교회 김영삼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전하며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2부 순서로 라이프 오브 칠드런이 주관한 다구판 지역 수재민을 돕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함께 참여한 다구판 시장과 경찰청장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500여 명을 위로하며 구호품을 나눴습니다. Always been very good and guiding our children, and of course there will be a gift giving today for those affected by the flood. 한편 다구판 임마누엘 교회는 라이프 오브 칠드런과 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홍수 피해를 입는 다구판 지역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위드북과 북서번트가 오는 17일 제1회 크리스천 독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교회 위로 공감을 주제로 열릴 콘퍼런스는 독서에 관한 전반적인 문화를 소개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독서를 개교회에 접목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콘퍼런스에서는 강의와 크리스천 책 모임 소개, 공감 토크 등의 순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통계위원회가 109회기 교세 통계조사 항목 양식을 확정했습니다. 통합통계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목사의 소속 노회와 교회명, 출생연도 등 인적 정보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총회는 각 노회에 해당 정보 수집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국 노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숭실대학교가 제16대 이은재 총장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취임 예배에서 숭실대 오정현 이사장은 새로운 시대에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진리와 봉사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길 부탁드린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은재 총장은 초혁신을 통한 리부팅을 강조하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숭실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군 장병에게 복음을 전하는 군선교. 전국 16개 지회 중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대경지회 소식을 홍정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곳은 대구 동부교회 예배당. 군선교를 위해 힘쓰는 이들이 모여 민족 복음화와 청년 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 2030 공동기도문을 제창합니다.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구호를 외치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대경지회는 지난 6일 제2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최 측은 대한민국의 군장병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이 되길 바란다라며 사역 취지를 밝혔습니다. 귀한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고, 신앙적으로 무장을 잘해서 평상시에는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유사시에도 군인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할 멋있는 젊은이들을, 용사들을 양성하는 데 아주 큰 의의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설교에서 증경이사장 박성숙 목사는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군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자라며 군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태성 권사는 하나님 나라와 군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군선교를 위하여서 저의 마음과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6개 지회 중 가장 활발한 사역을 펼치는 대경주회는 대구 경북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육군과 해군, 공군과 해병대의 진중 세례뿐만 아니라 군인교회 건축 지원과 나라사랑 민군연합 대성회, 사랑의 온차 지원 사역 등을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던 비전 2030 공동기도문처럼 한국교회와 군인교회가 하나 되어 청년선교 민족복음화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남부연회 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남부연회 이웅천 감독은 교회학교 연합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강해지길 바란다며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꿈을 심어주는 양육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실행부 임원과 준비위원장에게 감리회 배지를 전달했으며 각종 안건 토의와 회무 처리 등을 진행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쉽고 바른 이해를 돕는 원데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군산 삼학교회 이상일 목사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악용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만큼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해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로마의 박해 속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와 말세에 대한 예언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5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